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더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학원에 입학할 때부터 정말로 만들고 싶었던 컨텐츠였는데요. 드디어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왜냐면 드디어 석사 논문을 다 끝냈거든요. 제가 논문을 썼다는 게 아직도 믿겨지지 않지만 그래도 이번 영상에서는 석사 논문을 마무리하며 느꼈던 점과 제 한풀이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논문의 모든 과정을 일과 함께 했었어요. 논문의 주제를 정할 때는 파트타임으로 한국어 강의를 찍으면서 학교 조교로 교수님들 강의 영상을 촬영 및 편집하는 일을 했었어요.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논문 주제를 정할 때는 시간과 체력에 대한 아쉬움을 그닥 느끼지도 못했고 오히려 학교를 자주 가다 보니까 더 부지런해지더라고요. 논문 주제가 정해진 후에는 연구 자료를 가공하면서 논문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정말 감사하게도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었어요.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생각이 정말 좋았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논문을 쓸 시간과 체력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제서야 파트타임과 풀타임은 정말 다르다라는 걸 제대로 느꼈죠. 출퇴근과 업무를 하는데 소모되는 시간과 체력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에 추가로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는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스트레스까지 있으니까 퇴근하고 집에 오면 무언가를 할 에너지는 이미 방전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논문을 쓰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괜찮은 컨디션으로 논문을 쓸 수 있을 때가 주말이었는데 이것도 그때 당시에는 감사하면서도 무척이나 슬펐어요. 뭐랄까, 주말은 원래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인데 회복은커녕 오히려 그 시간에 나를 더 쥐어 짜내고 집중해서 논문을 써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말을 논문 지옥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때는 진짜 주말이 오는 게 무섭기도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번 학기에는 어떻게든 끝내보자는 생각에 퇴근한 후에도 논문을 쓰고 소중한 주말을 논문에 반납하며 작성하다 보니까 두통과 몸살은 논문이 끝날 때까지 제 소울메이트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물론 결별했지만요. 여튼 제가 일과 논문을 병행하면서 느낀 건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논문을 쓰는 건 괜찮은 것 같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일을 아예 하지 않고 논문만 쓰다 보면 오히려 시간이 많다는 생각 때문인지 게을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전공 또는 논문 주제와 관련 있는 곳에서 일한다면 논문을 작성할 때도 영감을 얻거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다만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논문을 쓰는 건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해주고 싶진 않아요. 특히 전공이나 논문 주제와 관련된 곳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면 더더욱 진짜로 논문을 쓰는 동안에는 행복, 기쁨, 즐거움 이런 친구들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스트레스와 압박감 그리고 불안함이 그 자리를 채울 확률이 크다 보니까 논문이 끝나기 전까지는 좀 많이 슬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아요. 다만 저처럼 무조건 풀타임을 해야 되는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지도 교수님과 상의하에 한 학기가 아니라 한 두 학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며 작성하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진짜 저처럼 논문 학기에 맞춰서 일도 논문도 함께 시작하게 되면 정말 내가 선택한 일이긴 하지만 대학원 들어오기 전에 나를 매일매일 그리워하며 논문이 끝날 때까지 좀비처럼 살 수가 있으니 꼭 일찍부터 논문을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참고로 저는 논문이 끝났으니까 좀비에서 다시 사람으로 살고 있답니다. 논문을 쓰면서 느낀 건 정말 논문 주제와 제목이 여러 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논문 제목은 논문 최종 심사 직전에도 제목을 바꿨었는데요. 거의 한 15번 정도는 바꾼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제목 바꾸는 거야 뭐 글자 몇 개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사실 아무렇지 않았어요. 반면 주제는 바뀔 때마다 제 멘탈도 같이 휘청휘청 하니까 최대한 안 바뀌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2번, 예심 때 심사위원들의 화끈한, 정말 너무 화끈해서 도자기도 구울 수 있을 것 같은 피드백을 받고 1번, 총 3번을 바꾸게 되었어요. 피드백 받으면서 바꾼 2번은 그래도 뭐 살짝 바뀐 거라서 괜찮았는데 예심을 받고 나서는 정말 크게 바꿔야 하는 바람에 진짜 그때는 제 멘탈이 제대로 날아갔었어요. 실제로 예심이 끝나고 난 후부터 본심까지는 약 50일에서 한 6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긴 하니까 이렇게 저처럼 예심 이후로 주제가 바뀌는 경우도 꽤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직장을 다니며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작성한 내 소중한 글들을 삭제해야 하는 그 기분은 여튼 대부분의 글을 다시 작성해야 했고 자료도 추가로 가공해야 돼서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사실 저도 남은 시간만 다 활용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멘탈이 나가진 않았을 텐데 저는 평일에 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때 진짜로 이번 학기까지 논문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진지한 고민을 했었고 실제로 주위 사람에게도 다음 학기에 논문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었어요. 여튼 여러분들은 논문 작성할 때 부디 제목은 많이 바뀌더라도 주제는 거의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작성할 때 이분이 없었다면 논문을 작성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내가 알맞은 방향으로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등 여러모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지도 교수님인데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로 지도 교수님을 잘못 선택하면 논문을 작성하는 기간 동안 여기가 현실인지 지옥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을 선정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기준 중 하나는 바로 나에게 충분한 시간을 내어줄 수 있고 연락이 잘 되는 교수님입니다. 사실 교수님들은 다들 정말 바쁘시거든요. 논문을 지도하는 학생이 저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명의 학생을 논문 지도하는 동시에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수업도 해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 명 한 명에게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제 주위의 석사 선생님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내어주셨는지 물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주에 약 2, 30분 정도 논문에 대한 피드백을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평균적으로 한 2, 30분 정도 받은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 중 한 명은 논문과 관련해서 연락을 드려도 답장이 안 오거나 엄청 느리게 오는 등 교수님과 연락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논문 피드백을 해줄 때도 1대1로는 뭐 한두 번밖에 받지 못했고 그 외에는 최소 10명이 넘는 인원과 동시에 피드백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던 게 왜냐하면 1대1로 피드백을 받아도 현재 내가 논문을 잘 작성하고 있는지 추가로 수정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등 진짜로 들어야 할 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1대1로는 거의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연락도 잘 안 됐다고 하니까 진짜 어떻게 논문을 쓸 수 있었는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인은 논문을 쓰는 동안 수도 없이 논문을 포기할까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분을 지도 교수님으로 선택한 자신을 계속 자책하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논문을 작성하긴 했지만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여러분들이 지도 교수님을 선택하실 때 꼭 충분한 시간을 내어줄 수 있고 연락이 잘 되는 교수님으로 선정하시면 좋겠어요.
이와 관련된 정보들은 이전에 논문을 작성했거나 지금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선배 또는 박사과정에 있는 선생님들께 물어보면 잘 알려주실 테니까 꼭 확인하고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나와 같은 상황이면서 과제의 고통, 교수님과의 트러블, 논문 주제에 대한 고민 등 대학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해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대학원 생활에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 생활을 할 때, 특히 논문을 쓸 때 동기 또는 선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만큼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저에겐 이와 같은 존재가 함께 입학한 동기인 허리띠 3인방이었어요. 왜 허리띠 3인방이었냐면 저를 포함한 동기의 수가 3명이었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공부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고 해서 허리띠 3인방이라고 했었죠. 여튼 지금 생각해도 저는 동기가 없었다면 대학원 생활과 논문을 작성할 때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원생으로 살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니 많거든요. 주위 친구들과 비교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 과제가 어려워서 머리를 뜯을 때, 지도교수를 선정할 때, 교수님 피드백이 분명 한국말인데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정말 많은 힘이 되어줬고 도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물론 저와는 다르게 논문을 끝까지 쓸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주는 존재가 선배일 수도 있고 교수님일 수도 있고 이미 졸업한 사람일 수도 있고 대학원과 관련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대학원 생활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힘을 주는 존재가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석사 논문을 마무리하며 느꼈던 점을 이야기하면서 제 한풀이도 같이 해봤는데요. 앞으로 논문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과 논문을 쓰고 계신 분들에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